스튜디오 토론에는 안보 분석가이자 라피드 어세스먼트 진행자인 야코브 라피드, 국방 및 정부 평론가 아미르 오렌이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게스트입니다. 아미르 씨, 이스라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이란 등 큰 이슈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집단 반응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관심이 아니라 단호한 거부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다시 전쟁이나 봉쇄 상황, 긴장된 현실, 모든 것이 다시 멈추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가 여전히 대결의 불가피함이나 일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걸 설명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하지만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네타냐후를 말하는 거죠. 어쩌면 사실 이 둘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한 구석으로 데려가 볼게요. 네타냐후가 재판을 받고 있는 텔아비브의 법원입니다. 며칠 연속으로 그는 판사실에 가서 판사들의 귀에 어떤 비밀을 속삭이고, 그러면 판사들은 그를 그날 남은 시간 동안 풀어줍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을 통해 무엇이 보이십니까? 왜 그렇죠? 만약 전쟁이 일어나고 조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는 준비하고 싶었지만 판사들이 나를 법원에 머물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만약의 사태, 결국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게 모두 트럼프의 변덕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이제 올해 1월 14일로 돌아가 봅시다. 불과 4달 전입니다. 모두가 알았고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정쯤이면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는 그것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그라우초 마르크스 같은 상황이 됐죠. 내겐 시안이 있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시안도 있어. 그리고 마이크 와곤하임이 말하길 이란인들은 협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미국인들이 야구를 하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농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들이 미식 축구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소프트볼을 할 겁니다. 그러니 아예 같은 게임조차 아닙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 예를 들어 핵 프로그램만 봐도 야코프 제 말은 아무리 짧아도 몇 달에 걸친 협상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진지한 외교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봉쇄 문제에 대해 일단 합의를 보고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나중으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봐라, 나는 핵 프로그램을 강하게 타격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며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다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당신은 좀 더 작은 규모의 패키지, 그러니까 이란이 배상을 요구하고 헤즈볼라의 온전한 유지를 요구하며 미국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를 일방적 적대 행위 종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대 행위를 계속하며 미국과 이스라엘만 중단하길 원합니다. 이 문제들은 합의까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협상하려는 건 실제 세부 사항이 아닌 큰 틀이나 주요 내용만 담은 틀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자지구 프레임워크와 비슷하죠. 하지만 트럼프가 주요 쟁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어떤 초기 프레임워크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있습니다. 탄도무기나 이란의 테러 지원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프레임워크를 단 1초라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의 완전한 실패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 이란인들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교적 제안을 내놓았다가 다시 철회하곤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내부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4억에서 5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엄청난 해상 봉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이미 전쟁 이전에도 엉망이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전쟁 전 GDP의 40%를 잃었습니다. 포위된 사람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란인들이 편하게 앉아 모든 걸 조종한다는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넘지 않을 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쟁 위험이 있어도 그 입장은 확고합니다. 회색 지대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데이빗.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전쟁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여전히 모호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간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또 다른 선택지, 즉 봉쇄를 계속하는 선택지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재개하지 않고 봉쇄를 계속하는 것은 전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란 정권과 그들의 경제,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에 큰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그가 말하는 마감일까지 거래가 안 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할 때 사실상 그 선택지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단하기 어렵네요. 네,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만을 다루거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농축 우라늄을 빼내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마감일을 미루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때로는 잘못된 공개 발언들, 적어도 도발적인 공개 발언들은 전쟁 내내 대통령이 계속 내놓아온 이 전쟁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네, 맞아요. 또한 걸프 국가 지도자들이 가진 영향력은 네타냐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네타냐후는 미국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지만 그들은 안전장치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